고다림 씨, 나 진심이에요. 김선우한테 질 수 없어요. 공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사무실 문을 막아선 채 지혁은 다림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림의 휴대폰에서는 계속 전화벨이 울렸어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선우였습니다. 지혁은 선우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림이 제가 책임질 거니까요. 너 내가 고백한 것 때문에 그래. 선우의 그 말에 지혁은 다림을 선우에게 뺏기기 싫어 사무실을 막 나가려는 다림의 앞을 막아섰던 거예요. 다림이 문을 열려는 순간 지혁이 문을 확 밀어막았습니다. 다림과 지혁이 마주 섰어요. 지혁의 팔이 문을 못 열게 확 막아선 채 지혁은 다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밥 먹어요, 나랑. 저 약속이 있는데요. 그럼 그 약속 취소하고 나랑 있자고요. 가지 마. 보내기 싫어. 당황하는 다림의 입에 지혁은 그동안 참아왔던 키스를 했습니다. 키스가 달콤해지고 있었습니다. 깊고 진한 키스를 하려고 더 달려드는 지혁을 다림은 확 밀쳐냈어요. 그 바람에 지혁은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헉, 다림 씨 왜 그래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하영 씨는요? 하영 씨와 결혼할 사이잖아요. 이제 다림은 지혁을 바람둥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 하영과의 키스 장면을 다림은 봤거든요. 다림 씨, 유하영은 그냥 집안끼리 엮인 사이입니다. 우린 둘 다 결혼할 마음도 없어요. 전 다림 씨를 좋아해요. 우리 사귀어요. 지혁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영이는 김선우를 좋아한다고요. 팀장님 이러지 말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불륜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팀장님이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저를 왜 좋아해요? 팀장님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더 가면 우린 불륜이라고요. 다림은 그 길로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헛웃음이 났습니다. 뭐야, 이제 처지가 바뀐 건가? 내가 김선우 그 자식한테 질 수는 없지. 다림은 사무실을 빠져나왔지만 며칠 전 하영과 지혁의 키스를 봤기 때문에 지혁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림이 나가고 지혁은 온갖 상상을 하며 질투로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다림이 선우와 만나 저녁을 먹고 선우의 고백을 받아주고 선우와 키스도 하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지혁은 다림을 뒤쫓아갔지만 벌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혁은 그가 자주 가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다림에 대한 감정을 사귀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일수록 다림에 대한 감정은 더욱 커졌어요. 지혁은 술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다림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 시간 다림은 선우와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우와의 미묘한 관계도 불편했거든요. 다림이, 우린 그냥 형제 같은 사이잖아. 난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해.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돼? 그러자 선우는 자신에게도 기회를 달라며 더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선우의 말은 단호했어요. 다림아, 나한테도 기회를 줘. 조금만 더 생각해봐. 다림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답답했습니다. 두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둘 다 미친 건가? 왜 나를? 난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하영 씨만큼 예쁘지도 않은데? 문득 다림은 사무실에서 지혁이 문을 밀어붙이며 가지마 하며 갑작스럽게 키스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다림의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아니지. 이러면 안 돼. 다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 지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림 씨, 나 집 앞에 왔어. 할 말이 있어. 집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지혁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림은 할 수 없이 나왔어요. 지혁은 술이 많이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다림에게 푹 쓰러졌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좀 해봐요. 똑바로 서봐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거예요? 지혁은 선우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림 씨, 아까는. 그 순간 다림이 지혁의 입을 손으로 확 막았습니다. 팀장님, 조용히 좀 해요. 다림은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는 지혁을 집 안으로 들여 거실 소파에 눕혔습니다. 다림의 집은 작은 2층 주택이었거든요.
1층 거실 소파에 지역을 눕히고 다림은 잠든 지역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지역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다림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다림이 일어서려 하자 지역이 다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내 옆에 있어줘. 다림은 지역의 손을 꼭 잡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역이 잠든 걸 확인하자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지역은 그녀에게 당장이라도 키스하고 안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지역은 선우가 다림에게 고백한 걸 알자 한 집에 사는 선우와 다림이 더 가까워질까봐 조바심이 나서, 아니, 질투가 나서 다림의 집으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며칠 후 드디어 그린 캠페인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지역은 유하영과 팔짱을 끼고 나란히 들어왔어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의 아빠 공창호도 임원들도 하영의 부모도 모두 왔기 때문입니다. 이내에 이혼 소송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둘은 진짜 약혼한 사람들처럼 다정해 보여야 했거든요. 사진전은 잘 마무리되었고 다림은 지역과 하영의 팔짱 낀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약혼녀랑 그렇게 잘 지내면서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 나를 좋아한다고? 다림은 왔다 갔다 하며 화가 났지만 화를 가라앉히려고 자기 방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투덜투덜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림은 사진전에서 지역과 하영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철벽을 쳤습니다. 지역이 애교를 부려도 지역이 따뜻하게 대해줘도 다림은 모른 척 철벽을 쳤어요. 지역과 다림은 항상 한조가 되어 붙어 다녔습니다. 지역의 의도였죠. 오늘은 백화점 유아용품 사전 답사를 나가는 날이었어요. 지역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둘이 있을 때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림 씨는 인간에 대해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백화점 유아용품 코너를 걸으면서도 지역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림 씨는 행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다림은 듣는 둥 마는 둥 너는 떠들어라 라는 식으로 대꾸하지 않았어요. 고다림 씨는 이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고다림 씨는 나를 설레게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아, 회사 빨리 나가라고 하는 신종 괴롭힘이에요? 뭐예요? 다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다림 씨를 좋아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말해주는 건데? 그래서 내가 다림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아휴. 알았으니까 빨리 일이나 하고 가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다림은 도망치듯 앞장서서 걸었고 지역은 웃으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배난숙 사원이 유아용품 개수를 잘못 파악하여 지역에게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이 한숨을 쉬며 벽을 짚고 서 있었고 배난숙은 그 아래서 죄송해요, 팀장님, 다시는 이런 실수 없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은 마치 며칠 전 지역의 약혼식 다음 날. 하영이 회사에 찾아와 지역의 사무실에서 키스하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과 같은 구도였습니다. 밖에서는 키스하는 것 같아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다림이 점점 더 다가가자 배난숙이 지역에게 혼이 나고 있는 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다림은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아, 그때도 내가 오해한 걸까? 둘이 키스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건가? 다림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전 다림은 병원에 갔을 때 엄마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림아, 엄마가 병원에서 만난 친구가 우리 집에서 지낸대. 네? 누구세요? 상처가 많은 친구야. 엄마도 적적하고 말벗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 상처를 많이 입은 친구거든. 엄마 그렇게 하세요. 전 괜찮아요. 난 회사 가면 엄마 혼자 있어야 하는데 엄마 걱정 안 해도 되고 잘 됐지 뭐. 며칠 후 다림의 엄마 정명순이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엄마 이내도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다림과 명수는 병원 로비에서 김인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지역과 인혜가 손을 잡고 나란히 나왔습니다. 인혜는 웃으며 저기 있다, 내 친구. 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지역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가요. 그것도 싫으면 호텔로 가요. 병원에서 몇 번 만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지내요?
하지만 이내는 단호했어요. 그분은 좋은 분이셔. 내가 내 약혼식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내 아버지와 이혼할 용기를 낼 수 있게 한 것도 다 그분 덕분이야. 좋은 분이야. 너도 보면 좋아할 거야. 엄마, 그래도 그렇지 안 돼요. 지역이 걸어오면서 말하는데 이내가 손을 흔드는 쪽을 보니 다림이 있었습니다. 지역아, 엄마 친구 명순 씨야. 다림아, 이분이 우리 집에서 지내실 분이야. 다림과 지역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다림 씨? 팀장님? 지역은 명순에게 인사를 하고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 아는 사이야? 이내가 물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 팀장님이셔요, 엄마. 팀장님이셔요? 다림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명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저번에 봤지요? 어쩜 이리 잘생긴 아들을 두셨는지. 지역은 다림의 커다란 가방을 얼른 빼앗아 차에 싣고는 다림의 엄마와 다림을 차에 태워 집으로 향했어요. 좀 전까지 이내를 자신의 집으로 가자던 처음 보는 사람이랑 한 집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반대를 하던 지역은 지금 웃으며 신이 나 있었어요. 다림의 집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다림이 가족이 살고 2층에는 선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선우가 잔치상처럼 푸짐하게 상을 차려 명순의 퇴원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밥상 앞에 모두 둘러앉아 지역은 접시에 반찬을 담았습니다. 선우도 질세라 얼른 반찬을 담아둘은 동시에 명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내는 처음 보는 아들의 행동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어쩜 이리 맛있냐고 이내가 칭찬하자 명순이 우리 선우는 1등 신랑감 이지요 하며 엄지척을 해보였습니다. 그러자 지역이 밥 따먹기가 무섭게 과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역은 태어나서 처음 깎아보는 과일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칼을 쥐는 자세부터 이상했습니다. 보다 못한 이내는 엄마가 할까 하니 엄마는 이제 퇴원했으니 제가 할게요 하며 서툰 솜씨로 과일을 깎았습니다. 접시에 놓인 과일을 보며 명수는 아고 키위를 씨를 다 발라놨네 하며 웃고 다림은 마맛있겠다 하고 선우는 웃으며 고개를 흔들고 이내는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두의 만류에도 지역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림씨 어디 가요? 팀장님이 혼자 설거지 다 하신다면서요. 그래도 옆에는 좀 있어줘요. 심심해. 아유 설거지하는데 뭐가 심심해요. 그럼 앞머리만 넘겨줘요. 눈을 찔러 너무 찔러 지금 아파 눈 아파 여기. 다림이 잠시만요. 여기요 하고 다림이 머리를 넘겨주자 지역이 감았던 눈을 뜨고 다림을 지그시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다림씨 되게 예쁜 거 알아요? 또 뭐예요? 다림이 말하자 지역이 다림씨가 예뻐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림이 당황하자 지역이 혹시 모를까봐 내가 다림씨 좋아하는 거 잊었을까 싶어가지고 하며 웃고 다림은 여기서 그런 말하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들으면 어쩌라고요? 뭐 어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지만 이내는 웃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림은 아직도 혼란스러웠어요. 지역이 돌아가고 다림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누가 나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엄마 명수는 그냥 알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그냥 알게 되더라.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엄마는 마치 오랜 기억을 떠올리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자기 일처럼 마음 졸이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다 외우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말해주지. 진심인 사람은 티를 안 내려고 해도 결국 티가 다 나. 누군가 너에게 마음이 있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너를 챙기는 습관이 생겨. 그게 진심이거든. 명순이 다림을 보며 물었어요. 혹시 너도 마음이 간질간질 설레이면 이미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다림은 그 말에 움찔하며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다림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명수는 지역이 다림을 좋아하고 있구나, 다림도 지역을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숨길 수가 있나요? 감추려 해도 자꾸자꾸 새어나오는 사랑을. 엄마의 말이 방 안에 잔잔히 남아 다림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가끔은 친절하고 가끔은 차가워지고 뭔가 헷갈리기도 하고
항상 날 지켜봤어. 내가 아프거나 위험할 때는 날 항상 지켜줬지. 그 사람도 항상 내 옆에 있었어. 다림은 자기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알겠어. 내 마음이 누굴 향해 가는지. 다림은 지역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지역은 일찍 다림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림 씨, 같이 출근해요. 지역이 다림의 가방을 받아들고 차 문을 열어주자 다림은 어색하게 차에 올랐습니다. 출근길 내내 지역은 백미러로 다림을 슬쩍슬쩍 쳐다봤어요. 다림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지역은 계속 다림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커피를 사다 주고 점심 메뉴를 물어보고 일이 끝나면 퇴근길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선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림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거든요. 선우의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림아. 선우가 다림을 불렀습니다. 응, 선우야. 지난번에 한 고백 아직 유효해. 그런데 너 이미 마음 정한 것 같은데? 다림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선우야, 나. 됐어. 팀장님이 좋은 사람인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할 거야. 아직은. 선우가 쓸쓸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다림은 선우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선우는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준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지역이 이내를 보러 와 다림이 집에 들러 식구들과 저녁을 함께 먹고 식사를 마치고 지역이 또 설거지를 자처했습니다. 다림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도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씩 눈을 마주치고 웃었습니다. 다림 씨, 저 진심이에요. 팀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제가 다림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줄게요. 다림의 얼굴이 또 빨개졌습니다. 지역은 웃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지역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주택의 대문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밤이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역이 갑자기 다림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지역에게 갑자기 품 안으로 끌려 들어간 다림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놀라 눈을 크게 뜬 채 지역을 바라본 순간 지역의 손이 그녀의 뒷목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다림 씨, 더는 못 참겠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다림의 입술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아주 짧고 가볍게 확인하듯 허락을 구하다 다림이 도망치지 않자 지역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금 더 깊게 다림을 끌어안았고 다림도 놀란 손을 그의 셔츠 자락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지역의 키스는 따뜻했고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마음을 천천히 풀어내듯 부드럽게 겹쳐지고 떼어졌습니다. 다림의 심장이 바로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란해져 제대로 숨도 못 쉬다가 지역이 잠깐 떼어낸 숨 사이로 다림씨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참아왔던 마음을 터트리듯 다림의 입술을 한 번 더 눌러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깊고 진한 키스를 했습니다. 지역이 다림에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다림씨, 사랑해요. 다림도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은 웃으며 차에 올라탔어요. 다림은 지역의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창문에서 명순과 이내가 딸과 아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사랑을 알아가는구나. 이내는 지역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밝아진 게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다림은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역의 웃는 얼굴, 진지한 얼굴,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다림은 베개를 안고 뒹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생각나. 팀장님 얼굴이 자꾸 생각나. 다림은 얼굴을 베개에 묻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부터 지역은 매일 아침 다림의 집으로 출근길을 함께 했습니다. 이내와 명순을 보고 다림과 함께 회사로 향하는 시간이 지역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지역은 다림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고 회의 때는 항상 다림을 한 팀으로 배치했어요. 다림도 이제는 지역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역과 다림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림 씨, 제 마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다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팀장님, 저도 팀장님이 좋아요. 지역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멀리서 공창호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공창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내 아들이 저런 평범한 여자와. 공창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다림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우리 회사 직원이야. 모든 걸 다 알아내. 다림과 지역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들 앞에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벌 2세인 지역과 평범한 다림의 사랑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림과 지역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10화를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